6월 2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심리 86.2% 할인, 유플라에 미치는 영향, 유심리, 휴미라의 저농도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런데 86.2% 할인이라 이거 무슨 소식이야? 유플라에마에 너무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무려 86.2% 할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와 함께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 기사를 첨부해 주셨는데요. 코에르스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심리에 대한 어제 기사입니다. 보면서 쭉 보면 코에르스와 힘을 합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심리를 환자에게 제공합니다. 무려 86.2% 할인된 가격에.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7월 1일부터 마큐 쿠만의 온라인 약국을 통해 판매. 가격은 팩당 995달러. 한 팩에 2유닛이 들어있음. PBN 계열의 도매상을 통한 판매가 아니라 온라인 약국을 통한 소매시장 판매입니다. 저농도 제품이라 PBM 선호약품 등 목록에 등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틈새 시장, 온라인 소매 약국 시장을 노리는 전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팩의 가격이 995달러이기 때문에 1유닛당 477.5달러입니다. 40ml, 0.8ml. 오리지널 휴미라 가격 유닛당 3,461달러에서 무려 86.2% 할인된 가격입니다. 지난 1월 31일 출시된 암제비타 저농도보다 훨씬 더 할인된 가격입니다. 암제비타는 3,288달러, 5% 할인 도매용, 그리고 소매용은 55% 할인해서 1,557.5달러 두 가지 가격입니다. 소매 가격이 477.5달러이기 때문에 약국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코에러스가 가져가는 매출 단가는 400달러 미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앞두고 오리지널 휴미라도 지난 1분기 평균 판매 단가를 크게 낮추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출시 이전 평균 1,600달러, 45에서 50% 할인 판매, 바이오시밀러 출시 이후 2023년 1분기 976달러, 71.8% 할인 판매, 70%가 넘는 할인 판매였죠. 유심리의 판매 단가는 오리지널의 약 절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휴미라가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오리지널의 절반 가격이면 그래도 남는 것이 많습니다. 유심리가 저렇게 공격적으로 할인 판매를 하면 유플라임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을까요? 저농도 제품들의 공격적인 할인은 당연히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휴미라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오리지널 대비 할인율이 높게 계산되는 것 뿐입니다. 유플라이마도 오리지널 대비 85% 할인 판매를 해도 무려 유플라이마가 오리지널 대비 마이너스 85% 할인 판매를 해도 남는 것이 많습니다. 미국 시장 주요 의약품들의 도매 가격입니다. 도매 고시 가격과 이를 1ml로 환산한 가격. 휴미라의 경우 도매 가격이 3,461달러, 40ml당 3,461달러이기 때문에 이를 1ml로 환산하면 ml당 86.5달러입니다. 레미케이드, 리툭산, 아바스틴 등 다른 성분의 오리지널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가격이다. 자, 그래서 유플라이머그 마이너스 85% 할인 공급한다고 가정을 해도 1ml당 13달러의 가격입니다. 인플렉트라 또는 트룩시마보다 훨씬 높은 가격입니다. 90% 할인을 해도 인플렉트라, 램시마보다 트룩시마보다 수익성이 훨씬 좋습니다. 걱정 마시라는. 내년 출시 예정인 램시마 SC의 경우 추가 병원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맥주사제형 오리지널 레미케이드보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레미케이드와 동일한 가격을 책정할 경우 ml당 9.7달러입니다. 1ml당. 신약이라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할인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도 아주 좋습니다. 베그잘마의 경우 모든 약물 대비 가장 싸게 줄게, 이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들의 할인율이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오리지널의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겉보기에 할인율이 높게 보이는 것입니다. 더불어 원가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죠. 이에 대비하여 직방과 수율, 이런 모든 부분을 준비해 왔습니다. 다른 약물과 비교할 때 이제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오는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1분기 휴미라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암제비타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평균 단가 기준으로 휴미라보다 저렴하지 않음. 암제비타도 추후 가격을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가격이나 전쟁, 즉 가격 전의 전쟁과 함께 점유율 선점이 시작되겠죠. 개인적으로 올해 휴미라 매출이 반토막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결국 살아남는 애들이 과점 체제에서 3개에서 4개가 다 나눠 먹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독점하겠죠. 독점 이꼬르 과점. 하나가 아니라 3개에서 많은 4개 업체가 이 시장을 다 가져갑니다. 아직 반도체까지 가려면 많이 남아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전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죠. 물론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물결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가장 높은 유플라임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2028년 그날까지. 오늘 코스피가 1.25, 코스닥은 0.50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1.25를 끌어올렸던 건 누가 주연이었다? 오늘 바로 삼성전자가 1.83 상승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보시면 갭으로 계속 떴죠? 뜨면서 현재 물량 소화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올라가더라도 꼭 부근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돼갑니다. 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쉬어주면서 현재 증시의 자금이 제약 바이오로 들어와야 되겠죠. 오늘은 삼성전자와 카카오 일부 섹터들이 상승에 나왔는데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볼게요. 자, 엄청난 상승,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 이때 기간이 좀 길었죠? 이때 상당히 지칩니다. 그리고 상승, 물량 소화, 상승, 물량 소화, 상승, 그 부근에 있어요. 연속적으로 물량 소화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때마다 또 여기 하루 요때마다 하루 한 번 더 나오면 아마 너무 힘들어 정말 그지 같은 주식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면 본인만 힘들죠. 결국은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연속적으로 올 때가 어디다? 제약바이오 섹터밖에 저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실적과 함께 대형 모멘텀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요. 비단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마셔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6.13, 거래량은 39만 4천 주, 오늘 1.08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8.19, 거래량은 76만 3천 주, 오늘 보합.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5.79, 거래량은 11만 1천 주, 오늘 0.23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아직 6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가 어제 기준으로 186만 주예요. 조금 있으면 180만 주도 깨질 것 같습니다. 오늘 6시가 되면 또 나오겠죠.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계속 우하향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제가 늘 드리고 있죠. 제가 종종 가즈아 이제는 좀 가보자 라는 말을 종종 드립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축적돼 가는 게 제 개인적으로 좀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셀트리온의 장중 외국계 창구 화면입니다. SG, 골드만, 모건,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어요. 장 초반에는. 찔끔찔끔. 그러다가 9시 14분, 15분이 지나가면서 골드만과 JP 하루 종일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죠. 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의 움직임이 최근 바쁜 것 같아요. 무언가 상당히 어떤 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초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바빠 보입니다. 자, 이미 5월 바로 윈도우 드레싱 때도 그런 움직임이 동시에 때도 감지가 됐었죠. 자, 골드만과 신한은 또 오늘 가격을 통제하는 모습이다. 삼성도 국내 공매도 몸통 창구이죠. 이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요즘 들어서 바빠 보입니다. 즉 시기가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계속 언급을 드려요.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삼형제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먼저 큰형 셀트리온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14만 8천 주가 나왔죠. 아까 장중 외국계 흐름을 보셨죠. 걔네가 무언가 바빠 보인다. 이게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 봐요. 좀 나오다가 다시 매수로 바뀔 확률이 높다 생각을 합니다. 기간은 1139주 찔끔 매도가 나왔다. 매도의 주역은 보험과 투신인데요. 5200주, 5200주 각각 5200주씩 찔끔 매도가 나왔고 사모펀드는 1700주 연기금은 9500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개인은 14만 9천 주, 약 15만 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달 기준 개인이 88만 3천 주, 약 89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물량이 외국인으로 38만 8천 주, 기간으로 49만 5천 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한 달 기준 27만 주를 매집하고 있죠. 얘는 계속 매집이에요. 1년 이상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개인의 창구가 외국인과 기관으로 명실사무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리고 있죠. 자, 그 다음 헬스케어. 오늘 기관은 3만 주 순매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는 10만 주 순매도, 개인이 8만 4천 주 순매수했습니다. 기간 3만 주 중에서는 투신과 사모펀드가 각각 1만 5천 주, 1만 2천 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연기금과 은행은 각각 8천 주, 4,400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그다지 많은 건 아닙니다. 금융투자는 만 주를 매도했고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10만 주 매도, 개인은 8만 4천 주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한 달 기준 168만 주 개인이 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1만 주, 84만 주 고스란히 이 물량을 반반씩 넘기고 있습니다. 기간 84만 주 중에선 한 달 기준 금융투자가 15만 주, 투신이 15만 주, 연계금이 9만 주, 사모펀드 38만 8천 주, 사이좋게 이들이 미친 듯이 자금이 넘어가고 있다. 자, 제약은 오늘 기간 9,400주 순매수, 외국인은 2만 3천 주 순매도, 개인은 1만 4천 주 순매수했습니다. 기간 9,400주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7,400주 매수하면서 대부분 매수를 담당했고요. 연계은과 사모펀드가 각각 400주, 1,700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보험과 투신은 각각 21주, 156주 매도가 나왔어요. 한 달 기준 개인이 약 8만 주 매도를 하고 있고요. 7만 9,800주. 외국인이 4만 6천 주, 기간으로 3만 6천 주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폭이, 매도 폭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외국인과 기관으로 매수 폭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 흐름이 본격적으로 감지가 돼야 주가의 상승폭도 확인이 될 수가 있겠죠. 셀트리온의 어제 기준 대차장고입니다. 한번 보고 가시죠. 6월 1일 기준이고요. 950만 주 근방입니다. 957만 주. 자, 신용잔고비율, 셀트리온 보면 녹색이죠. 신용잔고비율은 전혀 늘어나오지 않고 역사상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그쵸? 역사상 바닥권 수준에 있어요. 거의 0.79. 헬스케어를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바닥권에서 살짝 반등해서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다. 수치상 오늘은 1.45입니다. 자, 제약 바닥권에서 좀 반등했었죠? 쭉 떨어지다가 반등 나와서 얘도 그 부근에 있다. 수치상으로는 1.67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셀트리온의 월봉을 보면 한눈에 나오죠? 지금 이동평균선 보이죠? 요 이동평균선 위에서 시작했다. 3월, 4월, 5월 연속 양봉을 찍어줬고요. 그 이동평균선 위에 딱 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에 자금 들어올 걸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하반기 무척 높다. 대형 모멘텀과 이벤트와 함께 실적 기반 아래 모멘텀이 나와야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셀트리온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이죠. 그리고 램시마 SC가 학회에서 유럽 학회에서 자가면허 질환 치료제 경쟁력 확인, 램시마에 이어 램시마 SC 점유율 상승세. 자, 학회에서 자가면허 질환 치료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했는데 류마티스 전문 의료진 및 업계 관계자에게 램시마 SC 듀오 데이터를 공유하였다. 즉 듀얼 포메이션, 스위칭 전략과 함께 그 땅덩어리에다가 그대로 램시마 SC를 갖다가 꼽는 직판으로 램시마 SC가 확장해 나가고 있다. 램시마를 램시마 SC로 바꿔치우는 겁니다. 이 모습을 미국에서도 고스란히 보여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30%가 넘었고요. 유럽에서는 50%가 넘었죠. 얘가 40%까지 확장한다. 그 안에 여기서 램시마 SC를 꼽는 겁니다. 캐시카우가 매년 조 단위로 창출되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일이 발생을 하겠죠. 왜냐하면 신약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초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바이오 의약품 신약이기 때문에 사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보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램시마는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세계 최초입니다. 없던 시장. 자, 중요한 거는 우리 시간은 그 외에 2023년도 올 확률이 높다. 수급, 돈이 올 확률이 높다 생각을 합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